젊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30대 윤석영 씨도 무서운 통증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사회 약간 초년생이다 보니까 업무에 대해서 배울 것도 많고 저만의 스트레스도 받다 보니까 이렇게 걸리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엔 단순히 여드름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날카로웠습니다. 베개를 왼쪽으로 베면은 못 잘 정도로 아팠어요. 귀가 정말 땡땡 붓고 열이 진짜 뜨거워진다는 느낌? 귀 뒤에 뭔가 나 있는 곳은 바늘로 계속 톡톡 찌르는 느낌이고 목도 좀 아파서 고개를 돌렸을 때 못 돌릴 정도로 계속 통증이 심하더라고요. 생기자마자 귀에 대상포진이 생겼습니다. 네. 자, 귀가 아프셨는데 귀 바깥에 여기 바깥쪽이 아프셨어요? 아니면 귀 구멍이 아프셨어요? 속 쪽에? 바깥쪽이 아팠어요. 바깥쪽이 네. 아프셨고 혹시나 이제 귀에서 뭐가 울린다든지 아니면 잘 안 들린다든지 어지럽다든지 그런 증상 없으시고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는데 문 교수는 귀 초기에 증상을 이- 자세히 물어봅니다. 귀에 대상포진이 오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위냐면은 목 뒤쪽, 귀 근처, 그 다음에 턱 밑에 여기인데 이 앞쪽에 있는 얼굴은 뇌신경, 5번째 뇌신경이 3차 신경에서 지배를 받고요. 턱이나 귀 쪽은 여기는 목 쪽에서 기인한 그 신경의 지배를 받거든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요. 환자분은 이쪽, 그 다음에 턱 밑에니까 이쪽. 목 뒤쪽과 턱 밑 두 군데에서 수두 바이러스가 침범해 대상포진이 왔습니다. 이비인후과 진료 결과 청각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통증으로 인해 대상포진 합병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통증 치료를 해줘야 합니다. 귀 부위에 이제 그 대상포진이 생겼을 경우에는 초기 증상은 대부분은 통증이에요. 통증과 그다음에 귀 속이나 귓바퀴에 물집이 생기거든요. 신경의 손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러다가 좋아지는데 신경 손상이 심하면요. 청신경이나 안면신경을 이제 그 손상을 심하게 일으킬 수가 있어요. 청신경의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잘 안 들려요. 또 귀에서 울림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면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안면 마비가 생겨요. 눈이나 귀에 온 대상포진처럼 특별히 주의해야 할 대상포진이 더 있을까요? 천추에 생기는 대상포진일 경우에는 항문이나 엉덩이, 생식기 쪽에도 생겨요. 천추가 어디냐면요. 허리 밑에, 요추 밑에를 천추라고 하는데 이 천추가 지배하는 영역이 엉덩이나 항문, 생식기 쪽이거든요. 특별히 주의해야 될 대상포진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눈 대상포진입니다. 눈에 대상포진이 생겨서 뭐 수포가 생기든지 아프든지 그럴 경우에는 안과 전문의를 먼저 찾아가 보셔야 되세요. 두 번째는 이제 귀 대상포진입니다. 귀에 통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물집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비인후과를 이제 찾아가 보셔야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천추 대상포진이 생겼을 경우 항문이나 아니면 생식기나 이런 부위에 생겼을 경우에는 비뇨기과를 찾아가 보셔야 되고요. 전신 대상포진이 생겼을 경우에는 감염내과를 가보셔야 되세요. 대상포진 환자들이 대상포진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합병증입니다. 대상포진이 대상포진에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또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제가 아픈 정도를 한번 여쭤볼 건데 네. 0점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10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10점이에요. 네. 지금 몇 점 정도 되세요? 지금 현재는 한 이 정도. 7점이요. 네, 네. 7점. 처음 병원에 왔을 때 느꼈던 통증 점수는 7점.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 주사 치료 강동만 씨의 통증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2년 동안에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7점 이상이면은 네. 다른 분들보다는 치료에 반응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대상포진 후에 발생하는 만성 통증, 대상포진 후 신경통입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통증이 지속되는 이유는 대상포진 이후 신경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한 통증이 계속되거나
바이러스에 의해 신경이 손상된 경우 신경이 예민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로 인해 만성 통증이 유발되고 대상포진 후에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요, 대상포진 시기에 발생했던 통증이 계속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시기적으로 얘기하면요, 피부 발진이 생기고 난 다음에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대상포진은요, 신경에 생기는 감염 질환이잖아요. 신경이 생기기 때문에 신경이 파괴가 되거든요, 보통은. 근데 파괴되는 게 시간이 지나면은 회복이 돼요. 어떤 분들은 복구가 안 되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통증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진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진단 기준은요, 기간이에요. 유일하게 기간 갖고 확인을 합니다. 대상포진이 생기고 난 다음에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될 때, 이때를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6개월 이상 그 신경통이 지속됐을 때 만성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요, 평생 가기도 합니다. 대상포진 이후 신경통이 될 확률은 9에서 많게는 34% 정도. 환자 수는 60, 70대가 많고 고령일수록 발병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기를 치료를 해야 돼요.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고생하고 있는 강동만 씨. 여기를 초기에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고주파라는 게 보통은 3일에서 5일 정도면 이제 나오기 시작하시는데요. 이렇게 늦게 나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2주 뭐 이렇게 넘어가서 나오신 분도 있고 엉뚱한 치료만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피부 증상이 나오면은 진단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늦게 나온다든지 안 나오면은 진단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이 진단이. 대상포진은 통증이 생기고 보통 2, 3일 후면 수포가 생깁니다. 하지만 강동만 씨의 경우 10여일 이후에 수포가 나타나면서 대상포진 진단이 늦어지고 말았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는 순간 바이러스는 신경을 손상시키고 엄청난 통증을 남긴 채 다시 신경절 속으로 숨어들게 됩니다. 한 10일 이상 2주 정도 되니까는 그 물질도 퍼지더라고요. 그 스프 그거를 저 완전히 해서 이거 대상포진이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때가 이제 한 보름 정도 걸렸어요. 대상포진에 잘 걸리는 사람이 있듯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취약한 사람들도 있을까요?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잘 넘어가는 환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고령입니다. 70세 이후에 생기는 대상포진은요, 거의 50%에서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넘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엔 여성입니다. 그 다음에는 초기에 피부 증상이 심하셨던 분들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잘 넘어가고요. 초기에 많이 아프셨던 분들, 특히 이제 전구기 때 피부 증상이 생기기 전에 통증이 심하셨던 분들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잘 넘어가십니다. 대부분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요, 60세 이상에서 거의 반절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젊은 분들은요, 어떤 분들은 치료를 안 해도요, 그냥 낫는 분들이 있으세요. 특히 60세, 70세 넘어가시면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이완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세요. 왜 그러냐면은 신경 손상에 대해서 회복되는 그런 어떤 능력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요,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더 하셔야 되세요. 무서운 통증으로 여러 합병증을 낳는 대상포진. 다른 질환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최근에는 이제 그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그다음에 이제 고령층에서는 치매 위험이 증가된다고 되어 있어요.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은 약 정상인들보다 1.5배 정도 증가된다고 되어 있고, 치매도 마찬가지인데 눈 대상포진일 경우에는 그 위험이 한 서너 배 정도 더 증가된다라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발진과 수포가 나온 지 72시간 안에 항바이러스제를 먹거나 주사를 맞아야 수두바이러스의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피부 발진이 생기고 난 다음에 72시간까지를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3일 내에 항바이러스 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발병을 할 때요. 신경절에서 먼저 증식을 먼저 시작을 해요. 바이러스가. 이 증식이 많이 되면 될수록요. 피부 질환도 심해지고요. 통증도 심해져요. 증식을 안 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그 항바이러스 제제를 복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증식이 최소화돼요. 최소화되면은 피부 증상도 약화되고요. 통증도 약화되고 또 대상포진도 신경통으로 잘 넘어가지도 않으세요. 강동만 씨의 경우 수포가 늦게 나오면서 초기 바이러스 대응에 실패해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물집이 나무까지 이제 병원을 3군데 다녔어요, 제가. 대상포진은 얘기를 그냥 한마디만 해서도 그 치료를 그때 바로 들어가서도 좀 되는데 또 엉뚱한 데 주사만 놓는 거죠. 신경이 완전히 죽어서 한 70% 이상이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치료를 받아도 신경통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고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완전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통증이 만성화된 강동만 씨. 이처럼 대상포진은 수포가 생기기 전에는 진단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자칫 다른 질환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감 걸린 것 같이 이렇게 결리고 이렇게 결리는 식으로 해서 꼭 담으로 쉽서 오해하기가 쉽겠더라고요. 다 내려와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이 팔을 타옷을 좀 입었거든요. 그 이튿날 이 허리 쪽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팔을 다쳤을 게 아프다 생각하고 여기다 이제 그 자리에 팥을 발랐을 거다가 붙였어요. 그 이튿날 떼보게 벌겋게 그 진물이 잡혀있더라고. 소화가 안 됐을 때 나오는 증세하고 비슷하게 그냥 속이 굉장히 아파서 여러 가지 의심을 했어요. 혹시 간이 좀 나쁜 게 아닌가, 아니 내장 쪽에 뭐 문제가 있나 하고. 발진과 수포를 주목하라. 수포가 나오기 전 다른 질환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상포진과 혼동되는 질환 또 있습니다. 1년 전부터 다리를 절고 있는 장남기 씨. 원인은 대상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허리가 아파서 허리 디스크인 줄로만 알고 결정적 시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대상포진하고 더 심해졌죠. 완전히 심해졌어요. 대상포진 하고 나서 이렇게 협착증이 오니까 다리가 이렇게 절어지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갖고 지금도 여기는 땡겨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도 땡겨요. 여기가 지금. 처음에 이제 그 위치가 발바닥이나 이 다리 쪽이라서 디스크로 먼저 생각을 하시고 동네 병원에서 아마 치료를 먼저 받으셨던 것 같으세요. 여기가 이제 천추 1번이고 여기 요추 5번인데 허리 디스크가 있는 곳에 하필 대상포진이 겹쳐 생기면서 증상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눌려서 약간 명확치 않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 보시면 천추 1번 신경이기 때문에 여기를 따라서 보통 증상이 생기거든요. 발바닥 쪽으로. 허리 아래쪽 천추 신경을 따라 생긴 대상포진이었습니다. 다리 통증과 발저림이 디스크 증상과 비슷해 혼동했던 겁니다. 대상포진 생각지도 않았고 처음에 이 다리가 이거 무릎이 아파가지고 정형외과로 진료를 받으러 다녔어요. 이제 갑자기 은혜나 가니까 뒤가 아프더라고요. 장남기 씨의 경우 왼쪽 다리에 물집이 번졌던 대상포진이었습니다. 척추 중에서 꼬리뼈 윗부분인 천추 1번에 숨어있던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면서 허벅지부터 종아리와 발까지 통증이 나타났던 겁니다. 허리 디스크라 생각하고 다른 치료를 하는 사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진행돼 고생하고 있는데요. 혼동되는 허리 디스크와 대상포진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대상포진은 대부분 피부 증상이나 통증이랑 동반되기 때문에 진단하기는 어렵진 않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피부 증상이 늦게 나오는 경우, 아니면 아주 작게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아예 안 나오는 경우, 이럴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감별하는 포인트가 보통은 이제 그런 독특한 어떤 그 디스크 증상들을 확인을 해요. 이제 디스크는요, 대개는 이제
자세에 따라 통증이 있어요. 앉아있을 때 가장 아프고요. 뭐 가만히 서 있거나 이럴 때 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워있을 때는 거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근데 대상포진은요, 자세에 상관없이 계속 아파요. 허리 디스크 통증은 대상포진으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움직이고 허리를 숙일 때 통증의 강도가 심해진다면 디스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대상포진 통증은 늑간 신경통의 증상과도 혼동할 수 있습니다. 늑간 신경통이란 갈비뼈 사이에 있는 신경이 손상되거나 염증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통증인데요. 대상포진일 경우 눌러도 더 아프지는 않지만 늑간 신경통이라면 눌렀을 때 갈비뼈 부근이 아픕니다. 또한 대상포진은 극심한 통증 후에 물집이 생기지만 늑간 신경통은 물집이 잡히지 않습니다. 대상포진 때문에 안면신경이 이제 망가졌을 경우 안면마비가 생기게 되는데요. 안면신경의 주 역할이 얼굴의 표정을 담당을 해요. 안면근을 이제 지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눈 쪽에 어떤 그 안면마비가 생겼을 경우에는 눈이 잘 감기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얼굴 쪽에 마비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쪽으로 움직이지가 않으니까는 반대편으로만 표정이, 그러니까 입이 당겨져요. 반대편으로만 그 주름이 지게 되고, 특히 입 주변에서는요, 그 입이 잘 안 움직여지기 때문에 뭔가를 먹었을 때, 특히 이제 물 같은 걸 먹었을 때 물이 흘러요, 옆쪽으로. 중요한 건 면역력.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면역력이 약해진 틈을 타 공격해 오는데요. 기저질환이 있다면 대상포진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전신마취 수술만 무려 20여 회. 평생 통증을 달고 살아온 최정옥 씨가 오늘은 주사를 맞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깨 수술을 막 인대도 나가고 여기 이거 다섯 번을 했어요. 다 먹었어요. 게다가 이렇게 이거 자극게 이거 넣은 거예요. 이렇게. 아예 몸속에 통증 조절 장치를 넣은 환자. 대상포진을 앓은 지 8년이 지났지만 문호식 교수는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권합니다. 예방 백신 누가 맞으면 좋을까요? 대상포진 후 예방 접종은요, 우리나라 기준을 볼 것 같으면은 50세 이상에서 맞으라고 되어 있어요. 50세에서 60세까지는요, 본인이 원할 때 아니면 이제 어떤 그 위험한 그 대상포진이 잘 생길 만한 상황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맞으라고 되어 있고요. 60세 이상에서는요, 특별한 금기 없으면 맞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포진 예방 백신의 효과는 얼마나 지속되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판되고 있는 약은요, 약 8년 정도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8년마다 예방 접종을 해야 하는 건가요? 상식적으로는 8년에 한 번씩 맞으면 될 것 같지만은 그런 연구가 아직 안 돼서요. 이제 이런 약물이라는 게 연구 근거가 없으면 투여를 못 하거든요. 일단은 평생 한 번 맞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대상포진에 걸리면요, 원칙적으로는 자연 면역이 생겨서 예방 접종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예방 접종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 이후에 예방 접종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집이 터지는 피부 증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통증과 함께 청력 손실과 실명까지 불러올 수 있는 대상포진. 예방 접종과 빠른 치료만이 무서운 바이러스의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그 독특한 임상 증상이 있어요. 일단은 먼저 통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 증상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게 대상포진이다라고 먼저 의심을 하셔야 되세요. 대상포진이 의심이 되면은 병원에 가서 72시간 내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를 받으셔야 되세요. 그러면은 대상포진 때문에 생기는 후유증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